네, 안녕하세요. 쭈이준TV의 강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먹방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어떤 수술이냐면 이게 다한증이라는 수술이에요.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 왜 수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수술하는 거 그 준비하는 과정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한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 사람이 이게 더우면 땀이 나는 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인데, 다한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신 다한증도 있고 부분적인 다한증도 있는데, 사실 전신은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전 부분에 다 나는 거니까. 근데 부분적인 다한증은 이제 보통 손 아니면 겨드랑이, 발에 땀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과 발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학생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알았어도 이런 뭐 수술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잘 몰랐었고요. 그렇게까지 뭔가 안 되겠다, 뭔가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었고, 나이가 들고는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 거의 서른이 돼가는 지금 입장에서도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술을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 다한증이라는 게 과연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사실 공감이 안 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가장 다한증이라 했을 때 제가 손발에 땀이 난다 했잖아요. 근데 발보다는 아무래도 진짜 이 손에 정말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동작들이 다 불편하다고 보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그 중에 스트레스가 컸던 것 중에, 기억에 있었던 것 중에 저는 악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 악수를 할 때 사실 악수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악수를 하면 제 손에 있는 그 땀들이 상대방의 혹여나 불쾌함을 줄까봐 악수를 하지 않고 차라리 어떤 다른 장난으로 이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연애를 할 때에도 이게 손을 쉽게 잡지를 못해요. 연애를 하는데도 진짜 이게 손 잡는 거가 굉장히 불편해서 차라리 팔짱을 껴라, 막 이렇게 좀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림이나 이게 뭔가 그릴 때 이 손 바닥 있죠? 이쪽에 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면에 닿다 보니까 이 땀 때문에 그림이 망가지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엄청 불편했던 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씨를 쓸 때에도 종이가 젖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때 이게 OMR 카드를 작성할 때에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사실 문제지가 엄청 막 완전 좋은 종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 약간 갱지 같은 종인데, 그게 종이도 그렇다 보니까 되게 금방 물에 흡수되는, 그래서 손에 땀이 나면 바로 막 진짜 손바닥 자국까지 날 정도의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도 있고, 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진짜 손에 땀이 계속 나니까 집중력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컴퓨터 문서 작업할 때도요, 진짜 보시면 그 타자를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타자를 치는 이 순간에도 그 타자 치는 그 손바닥 지면 닿는 부분에 이 땀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운전병 출신이긴 한데 운전을 할 때 진짜 이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핸들을 돌릴 때에도 이제 이 손바닥에 땀이 나고 손가락에 땀이 나기 때문에 그때도 항상 반장갑을 끼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한여름에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운전할 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동승을 하는 분들은 제가 항상 에어컨 바람으로 이제 바람을 쐬면서 이거를 시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어요, 항상.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당연히 사람은 땀이 나는 게 맞으니까 손발에도 땀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성장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안 나는 사람은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당연히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다음, 수술을 그러면 이제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겁이 이제 저도 없는 편이 아닌데 좀 알고 가면 덜 무섭고 확실히 이제 디테일한 실전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병원이 있는데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런 대학에 엄청 큰 병원 있죠. 아니면 딱 봐도 진짜 대형 병원이라고 보인다는 그런 병원들은 3차 병원으로 보시면 돼요. 3차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1차와 2차 병원을 한번 들려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초진 예약을 제가 그때 했을 때에도 뭐라 하셨냐면 그 예약해 주신 분이 담당자에서 3차 병원이기 때문에 1, 2차의 그 전 단계의 병원들을 거쳐서 그 담당 병원의 의사분이 이 환자분은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진료 의뢰서를 좀 받아와야 한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거. 결론을 말하면 3차 병원을 가기 위해선 1,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떼와야 한다. 어떤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3만원, 2만원을 지불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그런 거 따로 없이 그냥 진료비 한 뭐 4,000원, 5,000원 그냥 그 돈만 받으셨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서 약간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병원 같은 경우엔 이거를 약정을 미리 잡고 가셔야 좀 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다라는 거. 저는 진짜 그냥 무대포 갔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한증 수술이라는 게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흉부외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기 때문에 저는 막 뭐 외과나 뭐 피부과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율신경, 교감신경에 있는 거를 끊어내는 작업인데 그게 이제 흉부 쪽에 있대요. 그래서 흉부외과 담당 그리고 다한증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의료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한증 수술을 이제 결심하신 분들이 막상 갔을 때 의사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사실 다한증 수술을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수술을 하러 왔다는 거는 효과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기대가 보통 다른 임상실험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다한증은 그 효과가 사실 80%밖에 안 돼요. 80%라는 건 높아 보이지만 대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굉장히 극심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아예 교감신경계라는 거를 이제 아예 잘라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한 수술은 뭐냐면 그 교감신경계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를 똑같이 줄 수는 있지만 좀 더 나중에 안정성을 볼 수 있는 클립 수술. 그래서 클립, 쉽게 말하면 찝는 거예요. 그 신경계를 클립이라는 걸 설치해서 찝어내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 그 길이 막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그 신경계 쪽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땀은 동일하게 나지 않습니다. 클립으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신경계를 잘라버리면 나중에 혹시나 더 극심한 후유증이 예를 들면 손발에 땀이 더 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차라리 그 전 상태로 돌려야 하는데 잘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더 이상의 수술이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클립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때 뭐 그전보다 나을 수 있는 확률로 돌아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경우에요. 손발에 땀이 안 나게 했는데 막 다른 손발 빼고 전신에 다 땀이 난다거나 앞면에 너무나 많은 땀이 난다거나 했을 때 더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손발에 땀이 나더라도 얼굴이나 진짜 더 스트레스 받는 곳에 안 나면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수술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초진 예약을 잡기, 그리고 담당 의사와
좀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본 검사를 해요. 근데 굉장히 뭐 엑스레이 찍고 뭐 소변 검사, 피 검사, 혈압 체크 다 기본 적용을 하는데 이 비용 검사가 10만 원 초반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은 전신 마취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전신 마취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마취과에서 한 번 더 이제 그 수술을 들어갈 수 있는지, 전신 마취가 가능한 몸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제 금식을 하는데 12시간 이상 거의 이제 금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끝나고 다 했을 때 진짜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은 뭐 전에 마취 들어가고 다 뭐 한 2시간, 3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이제 입원이 하는 걸로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병원 쪽에서는 이제 그냥 당일날 이제 바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입원 절차를 밟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퇴원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 아까 말했듯이 수술 후 좋은 점과 힘든 점,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의 저의 지금 신체적인 변화가 어떤지 이제 뭐 사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